대낮이라서 뭐 시야도 잘 보이고 속도도 좀 천천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행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사고가 났을까요? 뒤에서 부딪힌 건가요? 이렇게 됐군요. 지금 보니까 지금 보이는 앞차와 사고가 난 게 아니고요. 뒤쪽에서 부딪히고 요 왼쪽에서 삐져나오는 저 차하고 부딪혔네요. 가다가 쿵 부딪히고 왼쪽에서 흰 차량이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렵네요. 이거 참 두 분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봤던 블랙박스 차량과 왼쪽에서 삐져나온 그 차량이 이제 상대 차량이 되겠죠?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지 써주시기 바랍니다. 판단이 어렵습니다. 뒤에서 부딪힌 차량이 더 잘못을 한 게 아닐까. 저는 블랙박스 보는데 아직 초보지만 우선 그렇게 예상을 좀 해보고요. 두 분 과실 비율부터 확인해 볼까요? 배 변호사님 먼저 볼까요? 네. 네. 우선 배 변호사님은 블랙박스 과실이 30, 상대방이 70이다. 네네. 그럼 조동희 변호사님은 블랙박스 과실이 10, 상대방이 90이다. 상대방이 훨씬 더 잘못을 했다. 저도 약간 조동희 변호사님처럼 상대방이 더 잘못을 한 걸로 봤습니다. 왜냐면 뒤에서 부딪혔으니까. 근데 과실 비율이 약간 다르거든요. 배 변호사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까요? 일단 사고 장소를 보면 예. 그 회전 교차로잖아요. 신호등이 없는 그 네네. 로타리 같이. 알아서 조심해서 가야 되죠. 그리고 거기 보면 1차로도 아니고 2차로였어요. 네. 회전 교차로가 1차로, 2차로가 이렇게 있었던 회전 네. 교차로였고 블랙박스 차량은 지금 보시면 네. 회전 교차로에 이제 진입을 했죠. 여기서 네, 진입을 해서 지금 회전 차량을 따라서 회전을 하려고 하는 거 보여요. 네. 근데 블랙박스 아닌 상대 차량은 네. 이렇게 아마 진출 나가려는 차 같아요. 그러니까 직진하고 싶었다? 직진하고 싶은 차. 예. 회전 차량이 아니라 네. 여기로 빠져 나가고 싶은 차량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얘는 우리 차량은 왼쪽으로 가고 있었고 뒤에서 들이받지 않았나라는 그렇겠네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결국은 회전 교차로에 진출을 하려고 차로 변경을 하는 네. 상대 차량과 부딪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회전 교차로는 언제든지 진출이 가능하잖아요. 네. 가능하고 또 진로 변경이 그만큼 잘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서행해야 될 의무도 있고 네. 그리고 회전하는 차량끼리 양보하는 의무가 좀 있어요. 일반 조심해서 차량보다 가야 조심해서 되죠. 가야 되니까 이 차가 신호가 나가려는 없고요. 차인지 아니면 회전한 차인지도 다 살펴야 되고 속도를 줄여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진로 변경 사고보다 진로를 변경한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상대차 지금 보면은 네. 회전 차량에서 진출하려고 진로를 변경하잖아요. 이 직진으로 가고 그렇죠. 싶었던 차량. 회전해서 직진으로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에게 예. 주요 의무가 더 가중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차가 60, 네. 그리고 회전하는 차가 40을 인정을 하거든요. 그럼 60대 40에서 그렇죠. 출발을 해서 60대 40 출발을 하는데 지금 보면 우리 차가 아니라 블랙박스 블랙박스 차량은 차량은 선행 차량이에요. 쉽게 말하면. 먼저 나갔으니까. 먼저 예. 가고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먼저 가고 있는 차량은 모르겠어요. 여기서 약간 직진하려는 것 같으면서도 다시 핸들을 그러니까 트는 것 요즘 같은 애매하죠. 느낌. 애매해요. 네. 근데 더 큰 건 뭐냐면 이 진출하는 차량은 1차로에 있잖아요. 지금 네. 상대 차량은. 네. 1차로에는 회전 차량인지 직진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아. 직진하고 싶으면 2차로로 빠져서 네. 2차로에 직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로 변경할 때 주의무가 뒤차가 더 잘못이 크다. 네. 그래서 10%를 가중을 하면 뒤차가 70, 그다음에 상대인 뒤차가 70, 네. 우리 우리가 블랙박스 차량이 30. 10% 줄어서. 네, 그렇게 해서 저는 7대 3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그 교과서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배 변호사님. 그럼 조동희 변호사님은 그래도 상대 과실이 더 크다고 해주셨잖아요. 일단 저도 기본적인 관점은 배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비슷해요. 예. 이거는 회전 교차로에서 회전하는 차량과 이제 진출하는 차량 간의 사고이고 네. 그다음에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가 이제 영상을 그 처음에 저희 보고가 똑같이 잘 몰랐잖아요. 잘 헷갈렸잖아요. 인지가 안 돼가지고 예. 어떻게나 추측을 했었는데 이 단서가 뭐냐면은 네. 이렇게 충돌하고 나서 요즘 충돌하죠. 예, 예, 차가 요풍하고. 차가 살짝 삐져나와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네. 끄트머리 이 앞 범퍼가 예. 약간 떨어진 걸로 보이거든요. 상대방 차량의 예, 범퍼요. 예, 앞으로 살짝 뭐가 떨어진 게 여기. 예, 밑에 떨어진 게 맞네요. 나오죠. 예. 그러니까 앞쪽을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예. 아마 측면을 우리 블랙박스 측면을
충돌한 걸로 보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뭐 어떤 상황인지를 잘 몰랐다가 네. 이제 블랙박스 차량은 정상적으로 자기 차선을 따라서 회전교차로를 돌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상대방 차량은 회전교차로를 돌다가 급작스럽게 네. 진출로로 나가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로 보이고요. 예. 보통 이런 류의 사고는 보통 보험사에서 쓰는 이제 이런 그런 과실표 같은 게 있어요. 네. 이런 거에서 보면은 이제 보통은 회전 차량의 그 과실을 회전 차량을 좀 더 보호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회전 차량의 과실을 20에 30 정도 책정을 해요. 예, 회전 차량이 블랙박스 차량이죠. 그렇죠. 예. 블랙박스 차량을 이 과실을 20에 30 정도 책정하고 네. 그다음에 나가려는 차량은 양보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네. 그 양보 의무를 책정을 해가지고 예. 80에 70 정도 책정을 하는데 네. 제가 왜 거기서 더 넣었냐면은 네. 일단은 지금 이 우리가 본 화면에서는 이제 이 상대방 차량이 어떤 모습인지 나타나지가 않는데 네. 제가 뒤에 화면을 좀 봤어요. 아, 뒤에 화면을? 방송 전에 네. 거기에 보면은 그 방향 지지등을 켜지 않았어요. 아, 그랬군요. 예, 그럼 일단 최소한 방향 지지등을 켜지 않은 네. 점이 일단은 좀 하나 좀 제가 특이하게 더 과실 책정해야 될 사유로 봤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배상순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1차로에 있었기 때문에 대장교차로에 이렇게 바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선을 변경하려면은 차선을 한 번에 완전 진입을 하고 그 다음 차선 진입을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분은 지금 상대방 차량은 차선을 한 번에 두 개를 넘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 블랙박스 차량 입장에서는 사고를 피하기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해요. 피하기 어려웠을 수 있을 것 불가능해요. 같아요. 예. 근데 또 그래서 원래는 과실을 상대방에게 100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굳이 블랙박스 차량에게 차량 그 과실을 10을 책정했던 이유는 이제 진출로를 어쨌든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네. 나가는 차량이 있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서 네. 블랙박스 차량에게도 과실을 10 책정했습니다. 그렇군요. 10대 90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해물이 있었어요. 네. 그럼 그걸 피해가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났다. 그럼 중앙선 침범을 하면 또 교통사고 특례법의 중과실로 적용이 되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근데 이거는 판례에서 명백하게 아니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네. 판례에서 중앙선 침범은 했으나 예. 12대 중과실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를 이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적절한 조치를 할 겨를이 없을 경우와 그다음에 그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네.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중앙선 침범을 했을 때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앙선 침범으로 보질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더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공사 같은 거 하는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은 네. 이제 그런 삼각뿔로 막 중앙선을 넘어서도 보면은 아, 그렇죠. 예, 도로 같은 거 안내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게 치면은 그것도 중앙선 침범이 되거든요. 맞네요. 예, 예.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관련해서 또 추가적인 내용도 짚어봤고요. 두 분의 과실 비율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은 실제 이 사고의 과실 비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 법률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